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미겔 카브레라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푸울스와 함께 올스타전에 특별 초청을 받은 카브레라는 올 시즌이 끝나고 은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디트로이트와 맺은 8년 계약이 내년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시즌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카브레라는 700홈런에 도전한 푸울스처럼 특별한 이벤트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팀을 위해 마지막 시즌 3,200만 달러 연봉을 포기하고 떠나면 멋있는 그림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브레라는 올해가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시즌 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브레라는 생애 연봉이 정확히 4억 달러를 찍어 4억 4천만 달러인 에이로드에 이어 역대 2위가 됩니다. 푸올스는 3억 4,600만 달러를 기록했고 트라우스는 12년 4억 2,650만 달러 계약이 끝나면 5억 2,400만 달러로 이들을 제치고 1위가 됩니다. 세상에 어떤 선수가 팀을 위해 계약을 포기하나 싶지만 길 메쉬는 캔자시티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1,200만 달러 연봉을 포기하고 은퇴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샌디 코펙스는 당시 최고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1966년 통산 세 번째 트리플 크라운과 세 번째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받고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타자는 카브레라, 최고의 선수는 트라웃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카브레라가 남긴 족적은 엄청납니다. 올해 골드슈미트와 저지가 트리플 크라운에 실패함으로써 1968년 이후 유일한 트리플 크라운 달성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3,000안타와 500홈런을 모두 달성한 7명 중 1명입니다. 올 시즌을 통해 통산 타율이 3할 1푼에서 3할 8리로 떨어진 카브레라는 3할 타율로 은퇴하게 되면 윌리 메이스와 행크 에런에 이어 3,000안타 500홈런 3할 타율을 달성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되며 에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3할 3,000안타 500홈런 그리고 602루타를 달성하게 됩니다. 1만 타수 이상을 소화하고 3할 타율로 은퇴한 선수는 카브레라가 역대 12번째로 1979년 이후 데뷔한 선수는 단 2명, 지터와 카브레라입니다. 2003년 만 20살의 천재 소년으로 등장해 메이저리그를 씹어먹은 카브레라의 가장 큰 문제는 술을 많이 먹어도 야구를 잘한다는 거였습니다.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함께 뛰었던 최이석 코치는 카브레라는 원정지로 이동할 때마다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비행기에 타는데 카브레라의 가방 안에는 전 세계 모든 종류의 술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2008년 1차 8년 계약을 맺은 카브레라는 2009년 시즌 도중 술에 취한 채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러 체포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무려 0.26으로 팬과 동료들에게 사과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시작한 카브레라는 2010년 타점왕, 2011년 홈런왕에 이어 2012년 트리플 크라운을 차지했고 2013년에는 타율, 출루율, 장타율, 상관왕으로 2년 연속 트라웃을 제치고 MVP가 됩니다. 카브레라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차 8년 계약 기간 기록한 조정 OPS는 162로 같은 기간 700경기 이상을 소화한 177명 중 조이 보토를 제친 1위였습니다. 문제는 2014년 3월 디트로이트가 1차 8년 계약 종료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카브레라에게 2016년부터 시작하는 2차 8년 계약을 준 거였습니다. 잔여 계약 2년을 포함하면 10년 2억 9,200만 달러로 에이로드의 10년 2억 7,500만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33세부터 40세를 커버하는 계약으로 양키스가 에이로드에게 준 2차 10년 계약이 시작하는 시점보다도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됩니다. 2016년 통산 12번째 100타점 시즌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카브레라는 이후 급격한 하향세가 시작됩니다. 결국 계약 7년 차였던 올해까지 기록한 조정 OPS는 109에 불과했으며 수비 기여도가 없는 선수이다 보니 같은 기간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3.0, 연평균 0.4에 불과했습니다. 푸울스가 엔젤스와 맺은 10년 동안의 승리 기여도가 12.9니까 푸울스의 계약과 비교해도
더 참담하게 실패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카브레라가 푸올스보다 욕을 덜 먹는 이유는 푸올스가 에인절스에 해준 게 없는 반면 카브레라는 2016년까지는 디트로이트에게 해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카브레라는 이제 작별을 고할 때가 온 것 같다. 하지만 내 목표는 야구계에 남아있는 것이다. 어린 선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로 마지막에 실망스러웠던 모습을 다른 식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카브레라는 페이로를 줄이기 위해 은퇴 후 10년 동안 에인절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대신 $10,000,000를 받는 편법 계약을 맺었던 푸올스보다는 원망하는 사람이 적은 그림으로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심 카브레라가 내년에 뛰지 않았으면 했던 저로서는 카브레라가 성적으로도 유종의 미를 거두며 리빌딩이 거의 끝난 것 같았다가 뒤로 크게 후퇴한 디트로이트의 어린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은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카브레라는 통산 OPS가 0.908로 0.9대를 지켜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FA 일루수 최대여였던 호세 아브레유가 연평균 $1,950만 달러에 해당되는 3년 $5,850만 달러 계약을 휴스턴과 맺었습니다. 율리 구리엘이 올해 크게 부진했던 휴스턴은 좌타자인 앤서니 리조를 노렸지만 리조가 양키스와 2년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자 아브레유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배트 스피드가 느리다는 평가 속에 2014년 시카고 화이삭스와 6년 $5,8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던 아브레유는 2019 시즌 후 화이삭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했다가 3년 $5천만 달러 계약으로 바꿨고 다시 FA가 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휴스턴은 호세 알투베와 브라이언 아브레유, 호세와 아브레유가 합쳐진 호세 아브레유를 모두 보유하게 됐습니다. MLB 네트워크의 휴스턴 예상 타수는 1번 이루수 호세 알투베, 2번 유격수 제레미 페냐, 3번 지명타자 요르단 알바레스, 4번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 5번 우익수 카일 터커, 6번 일루수 호세 아브레유, 7번 좌익수 체즈 맥코믹, 8번 중견수 제이크 마이어스, 9번 포수 마틴 말도나도로 마이클 브렌틀리와의 2년 $3,200만 달러 계약이 끝난 휴스턴은 벨린저처럼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좌타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휴스턴은 브렌틀리의 뒤를 잇는 베테랑 타자로 아브레유를 영입한 셈이 됐습니다. 2014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올린 863타점이 916타점인 아레나도 다음으로 많은 아브레유는 통산 타율 역시 2할 9푼 1리로 정교한 타자입니다. 아브레유가 휴스턴을 선택함으로써 아브레유를 노렸던 샌디에고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FA 일루수 시장에 남아있는 선수는 조시벨, 브랜든 두루리, 트레이 맨시니, 브랜든 벨트, 율리 구리엘 등 다 아는 얼굴로 굳이 이 선수들을 영입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는 내일 벌랜더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12월 7일에 시작하는 윈터 미팅을 앞두고 인사하는 자리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같은 가격일 경우 2년간 함께할 투수로 디그롬과 벌랜더 중 누구를 고르겠냐는 디 애슬레틱 조사에서 10명의 단장 중 7명이 디그롬을 골랐지만 벌랜더가 2년 계약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 디그롬은 2년 계약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설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저스가 벌랜더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연평균 $5천만 달러 정도는 쓸 수 있다. 하지만 장기 계약에 묶이고 싶지는 않다. 이 돈을 쪼개 여러 명을 영입하는 것보다 임팩트 있는 한 명을 영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저스는 저지에게 2억 1,400만 달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5년이 아니라 4년 계약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저지에게 연평균 5,350만 달러를 제안한 셈이 됩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이런 단기 고액 연봉을 받아들일 선수가 야수는 사실상 전무하며 투수도 벌랜더가 거의 유일하다는 겁니다. 뷰러가 내년 시즌을 뛸 수 없는 다저스는 벌랜더와 계약하게 되면 벌랜더, 우리아스, 커쇼, 곤솔린, 메이로 로테이션을 꾸리게 되고
내년 시즌 후 우리아스가 FA로 풀리게 되면 뷰러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베탄시스를 고쳐 쓰려고 했다가 베탄시스가 결국 은퇴를 한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가 논텐더로 방출한 알렉스 레이에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에이스 영입이 절실한 텍사스는 디그롬과 벌랜더보다는 로돈과 센가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그롬의 건강과 벌랜더의 나이라는 위험 요소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로돈과 센가를 둘 다 영입하게 된다면 텍사스의 내년 시즌은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는 마이크 클레빈저와 1년 12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프렐러 단장의 최대 실패작이 된 클레빈저는 클리브랜드에서는 저평가된 선수였지만 샌디에고에서는 토미존 수술로 상당 기간을 결장하고 27경기 9승 8패 4.12에 그쳤으며 무엇보다도 NLCS 4차전에서의 제로킥으로 샌디에고에게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클리브랜드 시절 미키 캘러웨이 코치의 작품으로 평가받았던 클레빈저가 화이트삭스 2등 캐치 코치의 도움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하퍼가 내년 시즌 전반기를 결정하는 필라델피아는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유격수를 찾고 있고 트레이 터너와 함께 젠더 보가치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보가치 영입전에서 유리한 점은 보스턴 시절 장기 계약을 줬던 돈브로스키가 현재 사장으로 있다는 겁니다. 하퍼는 후반기에 돌아오지만 내년에도 대부분을 지명타자로 보낼 전망입니다. 매츠는 타격 코치였던 에릭 차베스가 내년부터 벤치 코치를 맡기로 했고 마이애미는 로버트 반스코약과 함께 다저스의 공동 타격 코치였던 브렌트 브라운을 새로운 타격 코치로 데려갔습니다. 브라운과 반스코약은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매팅리의 후임으로 스킵 슈마커를 임명한 마이애미의 코칭 스텝 인선도 주목됩니다. 샌디에고는 훌리오 테헤란과 마이너 계약을 맺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일본행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데뷔했을 때 임팩트가 요르단 알바레스급이었지만 얼마 전 샌디에고에서 논텐더를 당한 아퀴노는 주니치에 입단했고 매치의 불펜에 있었던 로버트 그셀머는 요코하마와 계약했습니다. 지바 롯데에서 올해 뛰어난 피칭을 했던 로베르토 오스나는 메이저리그 컴백에 도전하는 대신 지바 롯데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